네, 오늘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관련 법 추진 현황이 어떤 정책으로 흐르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흐르고 있는지 개괄적인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통과되어서 2006년도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기반하는 기초법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통과되면서 2008년도에 전국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었고 2014년도에 기초연금법이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에게 하위 70%에게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정착되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고령사회 관련 법에 다양한 법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2012년도에 전면 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시대로 이제 노인들의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노인만 생각하지만 장애인, 정신건강인 이렇게 남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살던 곳에서 거주하다가 보면 주거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을 지원하는 건강의료 문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양 돌봄을 연계해주는 문제, 그리고 각종 어떤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4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선진국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 시점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요 선진국 주거부장 사례를 볼 때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가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이때부터 주요 선진국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보면은 1972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이후에 92년도에 아델 리폼이라는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을 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 1975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나서 1990년도에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하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2012년도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현재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고령사회가 진입이 되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도부터 커뮤니티 케어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주로 고령화 비율이 14%가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선진국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도입되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늦게 도입된 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후기 노령이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기 노령이고 후기 노령이라는 것은 바로 75세에서 84세 약간 그 고령층에서도 건강이 악화될 노인층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급격히 2025년 대비 2060년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살펴보면 불어난 노인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도에는 약 19.7조 19.7조였는데 2019년도 거의 36조 정도 될 만큼 급격히 노인의 어떤 진료비의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아까 영국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국도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했던 것들이 바로
복지의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노인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과 이런 재가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에만 연계해서는 효율적인 어떤 비용의 통제라든지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와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나라별 요양병상 비율을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 위치인데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 비용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병상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상이 61개로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굉장히 우리가 요양병상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치매 환자나 노인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에서는 부모를 우리가 가족들이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저도 저희 그 가족 중에서 요양원에 이렇게 생활했던 가족이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실적으로 보내는 어떤 가족의 마음도 아프고 실적으로 가서 요양을 받는 환자도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억제해야 되는, 지양해야 될 현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냐?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건강을 유지하면은 현재 집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사람이 60%가 넘을 만큼 60% 정도 이를 만큼 노인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높다. 자,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자택 기망률이 높습니다. 일본은 이용자 본인을 보면은 내가 집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다. 이런 비율이 약 74%. 자, 이용자 본인 측에서 노인 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한 58%인데 74%도 훨씬 더 높은 비중이 됐죠.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가족들도 80% 정도가 집에서 가족들의 어떤 케어와 의료 서비스를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용자 본인과 가족들의 니즈를 결합한 것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개념들을 살펴보면 크게 비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든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그래서 4대 핵심 과제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주거로는 케어 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통합돌봄은 도시재생 유리를 추진할 수가 있고 건강의료로는 방문건강 서비스, 방문의료, 지역연계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회복 등이 있으며 요양돌봄으로는 차세대 노인장기 요양, 신규 재가 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신설이 있고 서비스 연계로는 통합돌봄 창구, 그 다음에 지역 케어의 통합정보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과거에 우리가 이미 기존 보건복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커뮤니티 케어와 비슷한 복지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선 대상자가 달라졌죠. 대상자가 과거에는 보건복지 욕구 대상자였다면 지금은 대상자의 발부를 다양함으로써 병원 퇴원 환자라든지 어떤 집중형 건강관리 대상까지 확대되어서 굉장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존 보건복지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해서 소득보장, 건강관리, 장기요양, 노인돌봄 이런 형태로 했었다면 이제는 욕구 대응의 활용자원을 확대해서 새로운 통합돌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확대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과거에는 우리가 복지 하나만 있었던 것을 주거, 보건의료, 돌봄까지 연계해서 이제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인프라와 국가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노인의 어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나의 어떤 그 국가나 지역사회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성원이 통합해서 노인들의 어떤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을 같이 해결하는 새로운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정책의 색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뮤니티 케어를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케어는 우리가 기존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개조해서 좀 더 노인들이 거주하기 쉽게 하는 이런 주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나 여가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에게는 케어 안심주택을 제공하고 또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노인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공동생활주택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신들의 건강과 자립도에 따른 건강과 자립도에 따른 그리고 비용 부담 형태에 따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 병원에서 있었던 이런 환자들을 다시 자기 그 등급이나 요개호 상태,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커뮤니티로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분산되어 있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분산되어 있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형태가 바로 커뮤니티 케어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돌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주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 내 집에서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돌봄의 대상인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고 또한 제도적 돌봄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돌봄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돌봄을 우리가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 돌봄을 추구함으로써 함께 돌보고 지역사회가 같이 새로운 어떤 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자기 돌봄, 제도적 돌봄, 공동체 돌봄을 통해서 돌봄의 확대를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 자발적 확산을 추구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 4개 영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 생활, 의료, 주거 4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전국의 16개 지역에서 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시설이 13개, 장애인시설이 1개, 정신건강시설이 2개로 총 1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 직접 서비스는 방문 통원 등 4개 분야로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구성되어서 중분류로는 안전지원에는 방문안전지원, 전화안전지원, ICT 안전지원이 있고 사회참여로는 사회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있고 생활교육으로는 신체건강 분야, 정신건강 분야가 있고 일상생활지원으로는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스웨덴, 영국, 일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1950년도 재가돌봄 서비스를 도입되었고 1992년도에 아델 개혁을 추진하면서 2001년도부터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고령사회 진입되면서 이때부터 커뮤니티 케어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커뮤니티 케어의 모범적인 사례가 스웨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리가
해외 주거보장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적으로 정상화 이론을 추구하거나, 정상화 이론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정책을 가장 먼저 썼던 것이 스웨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1970년대 시범개혁을 하였고 1980년대 3년간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서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지금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75년도에 고령사회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은 2005년도에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3년도에 의료 개혁 서비스 제공책의 개혁본부를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 장애인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1994년도 고령사회 진입 시점부터 빠르게 지금 지역 포괄케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많은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의 사례는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흡수한 것이고, 일본은 특적으로 스웨덴의 사례를 많이 모방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일본과 스웨덴의 모델을 병합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문제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먼저 법제화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고령화 사회지출 보장 지출이 굉장히 부담이 증가되면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연계 및 통합을 하면서 기관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책이 변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서클이 되겠습니다. 서클이라는 것은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공동체라는 의식으로서 노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정의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공공과 개인, 자원봉사자와 공동체의 지원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결합한 어떤 사회지원 공동체가 바로 서클이 될 것이고,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중심은 서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사례는 지역 포괄 케어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노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의료시설이 필요하면 의료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서 통원을 하거나 입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통원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개호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돌봄이 필요한 지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활 지원에 도움을 받고, 필요할 경우에 지역포괄지원센터, 케어 매니저가 이것을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한마디로 말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거주시설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의료, 개호, 생활지원 개호 예방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포괄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본인의 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관와 개호 재활과 보건 예방을 내가 케어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의료관호, 개호 재활, 보건 예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큰 원칙을 보면은 4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자조 원칙입니다. 자조 원칙이라는 것은 노인이나 이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셀프 케어 원칙이고, 시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내가 비용을 내고 구입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조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의 서로 상호 간의 자발적 도움을 통해서 서로 간의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결합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호조라고 합니다. 공조는 2가지가 있는데 한자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조, 첫 번째 공조는 개호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2번째 공조라는 것은 약간 생활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 따지면 생활보호 서비스 대상자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세금에 의한 공적 부담을 통해서 노인복지라든지 생활보호를 통해서 이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지역포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지역포괄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은 개호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개호 예방 사업은 모든 고령자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운동기능 향상, 영양 개선, 고립 예방 등을 실시해주고 있고,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특정 고령자들이 요개호 상태 등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해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종합상담 지원 사업이 있고, 고령자의 어떤 권리 옹호가 있고, 포괄적, 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 이런 5개 영역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령 친화 도시라는 또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 해외 시니어 주거보장 사례에서 선시티 사례 이런 걸 봤듯이, 이제는 고령 친화 도시로 우리도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고령 친화 도시라는 것은 전통적 과거의 복지 패러다임에서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살던 곳에서 주택을 개조해서 살던 곳에서 여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대도시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고령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아예 형성을 해서, 우리나라 지금 LH공사에서 지금 고령 친화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고령 친화 도시로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늘어나는 고령화 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고령 친화 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지금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의 3대 기본 요소를 보면은 WHO 기준에 의하면 주택 유형 및 교통 수단이 다양화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 향상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되는 이런 형태의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고령 친화 도시를 추구해야 된다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력 시니어 비즈니스 6 6분야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커뮤니티 케어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니어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를 저도 꼽는다면, 우선 치매 노인이나 이런 그 고령자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신탁 분야, 금융 쪽을 해결할 분야죠. 또한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의 어려움, 복지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지원 프로그램, 또한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커뮤니티 케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매력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선시티 같은 커뮤니티 복합도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인들이 앞으로 기나긴 시간을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여가 분야,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후기 고령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서 간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병사, 그리고 인간이 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노인들의 효율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이런 분야가 앞으로 6개 분야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력 시니어 비즈니스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커뮤니티 케어가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매력적인 시니어 비즈니스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학습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커뮤니티 케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